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호의로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뻔뻔하게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을 겪은 경험이죠. 처음엔 안쓰러워 도왔는데 어느새 더 달라,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뻔뻔함의 마음이 상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베푼 친절이 감사로 돌아올 때는 행복하지만 권리처럼 받아들여질 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호의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서울 어느 골목 모퉁이에 작은 호떡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혼자서 하루 종일 반죽을 치대고 호떡을 구워내는 그런 소박한 가게였죠. 어느 날부터 양복 입은 신사 한 분이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가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호떡 아주머니께 건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떡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먹은 것으로 할게요. 처음엔 아주머니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만 주고 호떡은 왜 안 가져가세요? 신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죠. 아주머니가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주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따뜻한 분도 다 계시는구나. 혹시 저분이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일이 한 달, 2달 계속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그 신사는 어김없이 나타나 1,000원을 건네고는 호떡 많이 파세요 하며 사라져갔죠. 아주머니는 적은 돈이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그를 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료비가 오르면서 호떡값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신사가 어김없이 나타나 1,000원을 건넸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호떡값이 올라서 이제 1,500원이에요. 신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호떡값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500원을 더 달라고요? 그 순간 신사의 마음속에 작은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내가 호떡도 안 먹으면서 매일 1,000원씩 줬는데 이제 더 달라고? 신사는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선의가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도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아주머니 입장이 더 공감되시나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죠. 대학가 근처에서 일하는 20대 젊은 직장인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하는 할아버지에게 5,000원을 건네곤 했어요. 할아버지, 따뜻한 라면이라도 사드세요. 할아버지도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6개월 정도 계속되었죠. 그런데 김 씨에게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임금 삭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금요일 평소보다 적은 2,000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뭐야? 맨날 5,000원 주더니 갑자기 2,000원. 2,000원으로 삼각김밥도 못 먹어? 김 씨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언제부터 권리로 인식되었는지 몰랐던 거죠. 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놀이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아이가 예쁜 동전 지갑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그 동전 지갑 예쁘네. 우리 아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데 그냥 줄 수 없을까? 아이가 싫어요라고 하니까 이번엔 그 아이의 엄마에게 가서 말했죠. 아이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그냥 하나 주면 안 될까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그 아이 엄마가 저희 아이가 아끼는 건데 어떻게 그냥 줘요? 라고 하니까 에이, 그렇게 인색하게 살면 복이 안 와요. 나눠주면 더 많이 받는 법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니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호의를 베풀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아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심지어 뒤통수 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몇 번이고 받아가면서도 이거 맛없네라고 불평하는 사람. 무료 나눔 행사에서 이것밖에 안 줘 라고 하는 사람들. 어르신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손자, 손녀한테 용돈 주면 할머니 이것밖에 안 줘? 라고 하거나 며느리한테 반찬 해다 주면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하는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남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과 거지 이야기. 제가 다니는 탁구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회원이 회장으로 출마하려는데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 회원의 입에서는 늘 불평이 나왔어요. 탁구장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요. 코치가 가르치는 것이 성의가 없어요. 간식이 맛없다. 커피 브랜드를 바꿔달라. 등등. 다른 회원들이 그래도 주민센터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니 감사해야죠. 하면 무슨 소리예요? 더 좋아지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 그분을 조용히 부르셔서 말씀하셨답니다. 회원님이 좀 더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님 더 좋은 동호회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는 정색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느냐며 회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나오면서 공동체를 위해 그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지적질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면서 계속 지적질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너니까 특별히 해주는 말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지만 너는 내 자식 같아서. 이런 말들 뒤에 숨어 있는 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일까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후배가 일을 서툴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 라고 계속 지적했죠.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정말 후배를 위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충고와 잔소리의 경계선.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가 뭘까요? 충고는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두 번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고요. 잔소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기준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바뀔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충고가 계속되면 잔소리인 줄 안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을까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언제부터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교만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놀부 마누라가 거지 한 명을 집 앞에 앉혀놓고 매일 구박을 했답니다. 이것 봐라, 이 거지야. 내가 매일 밥을 주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내가 주는 밥에 불평을 해. 거지는 매일 모욕을 당하면서도 꾹 참고 있었어요. 어느 날 놀부 마누라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이 거지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아세요? 매일 밥을 주고 있어요. 그러자 거지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님, 고맙긴 했지만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님의 선한 마음은 잘 알겠는데 제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놀부 마누라는 당황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저를 도와주시면서도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차라리 굴더라도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서요. 거지가 떠난 후 동네 사람들은 놀부 마누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이 거지를 도와준 건 정말 선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잘남을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닐까? 여기서 잠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호의를 받으며 살아왔을까요? 부모님이 밤새워 간병해 주신 것, 선생님이 방과 후에도 가르쳐 주신 것,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 직장 동료가 일을 대신해 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주신 것들. 매일 떠오르는 태양, 마실 물, 숨 쉴 공기,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당연한가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분명히 오늘 아침이 올 거라고 확신했지만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밤사이 심장이 7,000번 넘게 뛰어주고 폐가 2만 번도 넘게 숨을 쉬어주고 신장이 피를 걸러주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어요. 아침 식탁에 놓인 밥 한 그릇. 쌀 농사를 지으신 농부님, 그 쌀을 운반한 분들, 판매한 분들.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쳐서 우리 밥상에 올라왔을까요?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오늘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이 눈에 들어오고 남의 잘못보다는 남의 수고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호의가 모여들어요. 왜일까요?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싶어지거든요. 반대로 불평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요. 저 사람한테 뭘 해줘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못 듣네 하면서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호의가 상대방의 선택이었다는 것. 내가 가진 능력도 혼자 힘으로만 이룬 게 아니라는 것. 내 충고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은 것에는 감사하게 되고 베푼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호의를 베풀 때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말아요.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어야 해요. 그리고 호의를 받을 때는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해 해요. 설령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라도 내게는 소중한 도움이었다면 고마워해야죠. 인생의 축복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해야 할 선물이에요. 남에게 받은 호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친절, 시간, 관심.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소중한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해요. 받은 호의에는 감사로, 못 받은 것에는 원망 대신 이해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사실은 감사해야 할 일들이 몇 개나 될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를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긴다고 섭섭해했던 순간들은 없었을까? 우리 모두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를 배우지 못한 습관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입에 붙이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남의 호의를 은혜로 여기질 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도와주면 기뻐하기는커녕 왜 더 안 해주냐 하고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괜히 내가 열등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 기분을 감추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배은망덕하게 굴어버리는 거지요. 사실은 속으로 위축돼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겁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의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의를 받으면서도 감사 인사를 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괜히 권리인 듯이 버티는 거지요. 겸손히 받으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데 교만이 앞서니 결국 사람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남의 배려와 호의는 계약이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받았다면 반드시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돌려주어야 하고, 혹시 못 받았다면 원망하기보다 그럴 사정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배은망덕은 사람을 잃게 만들지만 감사는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